그런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게 바로 요거예요. 이 제품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자, 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가성비로 불리는 바로 이 필립스의 G614 게이밍 기계식 키보드를 리뷰할 건데요. 택배비 포함해서 3만원 초반대에 구입할 수 있는 기계식 키보드이면서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고 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사용하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일단 끝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같이 제품 살펴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언박싱은 따로 안 찍으려고 했는데 제가 먼저 사용해 보려고 열 때 좀 황급하게 찍어 봤습니다. 포장 상태가 뭐 일단 고급지다라는 느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비닐로 이렇게 감싸져 있고요. 그 다음에 구성품으로는 키보드 본체, 그 다음에 요 팜레스트까지 줘가지고 좀 유명한 제품이었죠. 그런데 요 놈은 이렇게 자석식으로 딱 달라붙는 타입이고 아주 강하지도 아주 약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천천히 끌고 오면 끌려올 정도, 요 정도로 강하고요. 키 리무버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뽑으면은 되는 거고요. 뭐 사실 이 기계식 키보드는 그냥 이렇게 손으로 뽑아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중간 사이에 있는 것들, 요런 녀석들을 뽑을 때는 리무버가 유용하겠죠. 그런데 뭐 따로 추가의 별도의 키캡을 구성해서 여기 넣을 만큼의 고퀄리티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넣어준 건 좋지만 다른 키보드에 사용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기본적인 사용자 매뉴얼 그리고 뭐 품질 보증서 등이 있고요. 요게 제품 구성은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한번 디자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외관 같은 경우에는 그럴듯한 게이밍 기계식 키보드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 촉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일반적인 딱 그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딱히 특이점이 있다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살짝 반무광의 평범하고 무난한 디자인이에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휠이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이 휠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동작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요 LED를 조절할 수 있는 모드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멀티미디어 휠로 바꿀 수가 있어요. 꾹 오랫동안 누르고 있으면은 자동으로 색깔이 바뀌면서 볼륨 조절을 바로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재생 일시정지, 이전 곡, 다음 곡으로 갈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LED를 조절할 때는 이 LED의 밝기뿐만이 아니라 클릭을 통해서 모드가 조절이 되고요. 거기다가 각 모드별 뭐 지속시간이라던가 이러한 세세한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키캡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리뉴얼이 됐다고 하네요. 리뉴얼이 되면서 한글 부분까지 같이 위로 올려서 이중사출 구조를 만들고 그러면서 LED 라이트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 여기 위에 쪽 F1, 2, 3, 4 이쪽 위에 키는 요 프린팅 공간이 안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아래 펑션 키들은 아직 레이저 프린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 외에도 디자인이 요 아래판을 보시면 패턴 무늬를 들어가면서 요 밑판까지 디자인을 신경 쓴 게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요 LED가 고정된 색깔이라서 따로 뭐 색깔까지 변화시킬 수는 없다 라는 점이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까지는 가격을 고려하면은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요. LED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모드, 17가지 정도의 모드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이었고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무난하다 이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게는 637g으로 굉장히 가벼운 편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들었을 때 전혀 무게감 같은 건 느껴지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키보드를 칠 때 뭐 밀리거나 그런 것까지 불편하진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에요. 자, 바로 타건감인데 이 타건감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기계식 키보드를 잘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청축, 적축, 갈축, 흑축까지 있는데 청축, 갈축, 적축 순서대로 이 타격감이 좀 약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청축은 너무 소음이 클 것 같고 적축은 너무 심심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 중간에 있는 갈축을 주문했거든요. 그런데 뭐 일단은 기본적인 타격감 같은 경우에는 무난합니다. 무난해요. 아마 이 부분 때문에 가성비가 꽤나 훌륭하다라는 평이 많은데 일단은 키마다 편차가 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계식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축이 눌리면서 제품만의 이 눌리는 키감 그리고 딸깍거리는 소리 뭐 요 정도라고 특징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조용한 공간에서는 키마다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주로 자판으로 쓰는 요 안에 있는 작은 키들 있잖아요. 요 키들에 대해서는 무난하다라는 거지 사실 요 백스페이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진짜 굉장히 별로였습니다. 확실히 저렴한 느낌이 좀 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부분이었고, 사실상 이게 기계식 키보드인지 아니면은 멤브레인 키보드인지 전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저는 좀 만족감이 좀 떨어졌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조용히 누른다면은 기계식 같은 느낌이 나요. 그런데 평소처럼 이렇게 치다가 할 때는 뭐 전혀 느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근데 사실 다른 키보드들도 다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이거는 다른 키보드를 또 주문해서 알아보도록 하려고요. 근데 물론 여기 안에 키보드 이 편차까지는 제가 예민하다, 제 방이 너무 조용하고 내가 너무 예민하다, 여기까지 인정할 수 있어. 근데 게임을 하다 보면은 막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신경 쓰면서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게 바로 요거예요. 여러분 들리시나요? 한번 제가 조용히 타이핑을 해볼 테니까 맞춰보세요. 이 소리의 녹음이 정확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청명한 소리가 납니다. 정말 뭐 명상하는 것 같아요. 이게 한번 자세히 한번 가까이에서 한번 녹음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뒤에 끝에 울리는 소리 들리시나요? 그래도 이 안쪽에 있는 조그만 키들은 덜한 편이에요. 이 화면으로 보시면 세게 누르는 것 같은데 세게 누르면은 더 심합니다. 근데 물론 평소에 이렇게 사용은 하진 않지만 이게 충분히 신경 쓰일 정도예요. 이렇게 하다가 분명히 막 이런 거는 충분히 왔다 갔다 이렇게 빨리빨리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진짜 사운드가 너무 울리는 게 확실히 이게 저렴한 티가 난다라고 해야 될까? 너무 좀 센 표현이긴 한데 확실히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한번 제 거를 사운드로 들려주면서 사고 나는 소리를 들려달라고 해봤더니만 지금 일단 내 거는 이렇거든? 한번 쳐볼게. 평소처럼 칠게 한번. 겁나 이거 청명하지 않냐? 아이 무슨 음성 녹음이 아주 유튜브 말투야. 친다잉? 자, 이렇게 친구도 여기 키보드 아래쪽에다가 두고서 키보드를 타이핑을 했는데 필립스 G164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청명한 소리, 끝에 계속 울리는 소리가 계속 있거든요. 그런데 친구 거에서는 그렇게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에코사의 뭐 약간 2~3만 원대 비슷한 키보드였던 것 같아요. 그걸 보니까 제가 뽑기 운이 좀 안 좋은 건지 아니면은 원래 이런 건데 제가 좀 민감한 건지 이게 약간 의문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튼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제닉스의 키보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한 3년 전쯤에 샀던 것 같은데 그때 사실 불빛만 나오면 기계식 키보드인 줄 알았어요. 그러고서 구입을 했었는데 이건 멤브레인 방식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서 아마 그걸로 좀 다시 돌아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추천해주는 키보드를 가지고 다시 한번 구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성비도 당연히 좋으면 좋지만 일단은 이 울리는 소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래도 좀 퀄리티가 있는 걸 사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약간 주변 환경이 시끄럽다 혹은 난 항상 이어폰을 끼고 컴퓨터만 한다 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크게 신경이 쓰이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밖에 창문을 열어놓고서 컴퓨터를 할 때는 뭐 아주 신경 쓰이는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지금 여기 촬영하는 이 공간에서도 뭐 소음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라서 뭐 아주 신경이 쓰인다까지는 아니에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신경 쓰이기 때문에 여기에 칠 때마다 계속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 들리는데 사실 민감하지 않은 분들이라면은 이 제품 굉장히 가성비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저처럼 좀 조용한 공간에서 컴퓨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소리에 좀 민감하시다 라고 한다면 이 제품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제품 무한 동시 입력도 지원하고 전체적인 디자인도 깔끔하고 거기다가 요 휠, 이 다양한 모드를 지원하는 요 휠까지 전체적으로 무난하고 가격까지도 착하기 때문에 가성비가 충분히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으로는 이 소리가 너무 신경 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작은 사운드로 계속해서 통통 울리고 맞다, 이거 비유를 해주자면 이 쇠파이프 같은 거, 속이 텅 빈 쇠파이프를 쇠로 튕기는 그런 느낌이 나요. 확실하게 이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거. 그래서 굉장히 청명한 소리가 난다. 난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불만족스럽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트를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